안녕하세요. 7챕터의 마지막 옆모습 그림의 예제들을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예쁘게 비율을 찾고 그려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얼굴 비율에 관해서는 일단 정면에서 설명드렸던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그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옆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개를 차츰차츰 옆으로 돌릴 때마다 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눈의 가로폭 사이의 길이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개를 전체적으로 돌림에 따라서 눈의 폭 사이즈가 비율을 어떻게 달라지게 그려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기본 사이즈를 이 정도로 맞춰주셨다면 점차적으로 측면의 돌아감에 따라서 눈 크기가 좁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간 사이즈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면 이 기본 폭보다 약간 더 작아지는 정도? 그리고 여기 측면에서는 완전히 더 크게 작아지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미간 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으로 돌아간 눈보다 더 작아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려주셔야지 미간 사이가 너무 좁아 보이지 않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완전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측면에서는 이제 미간 사이가 어느 정도 넓게 그려졌는데 여기 코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 요 미간 정도만 신경 써서 잘 위치시키고 완전히 측면으로 돌아간 쪽의 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이지 않죠. 이렇게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눈을 약간 이런 식으로 반대쪽이 보여주게끔 그려준다면 완전히 측면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반측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얼굴 각도가 측면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띠게 되면은 이제 눈의 형태가 삼각형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동자를 그려줄 때에도 완전히 측면 방향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런 식의 모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동그란 그 안구 모양에 맞춰서 동공의 모양이 안구 형태에 맞게끔 굴곡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콧대 같은 경우에도 얼굴 라인 외곽 형태로 그려졌지만 반측면은 이제 얼굴 라인 안쪽으로 존재하게 되죠. 이 콧대의 위치가 돌아감에 따라서 측면의 각도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거에 맞게끔 눈의 위치도 잘 적용시켜서 눈의 간격 비율 같은 것들도 잘 맞춰주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얼굴 비율을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의 가로폭 차이는 생기더라도 눈의 세로폭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옆 얼굴 비율을 이렇게 잘 따져가면서 한번 정면이나 반측면처럼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분들이 옆 얼굴 그리기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거의 정면과 반측면의 얼굴 형태를 많이 그려주다 보니까 옆 얼굴 그린 일이 거의 없어서 익숙하지 않아 그리기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옆 얼굴의 비율을 알고 얼굴 라인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신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얼굴을 그려주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일단 전체적인 얼굴 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굴을 약간 위쪽을 바라보는 각도로 들어 올려주고 있는 상태죠. 들어 올린 턱 라인과 목까지의 라인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턱 라인과 목까지 연결되는 선의 각이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옆 얼굴 라인을 그려줄 때 턱선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게 된다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턱의 면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래턱의 면적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턱하고 잘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고개를 내밀고 있는 느낌으로 수정해 주신다면 좀 더 위쪽을 바라보는 두상의 형태감이 잘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목구비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코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반대쪽의 눈동자가 약간이라도 보이는 모습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반대쪽 눈은 속눈썹 라인이 약간 보이는 정도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입술과 턱까지 연결되는 라인도 약간 밋밋하게 이어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랫입술과 턱까지 연결되는 굴곡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라인으로 나오도록 수정을 해줍시다. 그리고 눈을 그려주실 때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옆에서 본 눈의 형태는 이런 삼각형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 속눈썹의 라인을 애매하게 그려주신다면 반측면과 측면의 그 어딘가처럼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선도 옆 얼굴을 그려주실 때에는 빼주셔야 합니다. 이 선의 형태는 반측면에 가까운 각도에서 표현해 주어야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측면의 얼굴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한 얼굴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힙을 빼고 고개를 들어 올린 느낌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죠? 옆 얼굴은 이런 얼굴 라인의 흐름을 미세하게 잘 다뤄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까지 그려진 모습이죠? 아래로 숙인 얼굴 각도는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의 위치가 약간 애매하게 보이네요. 목의 위치를 찾는 연습을 해줄 때 목은 상체의 뒷면 쪽으로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뒤쪽 상체로 붙여서 목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 얼굴 라인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해줄 수도 있지만 다소 편명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콧대 라인부터 입술 라인까지의 이 굴곡을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팔의 각도가 딱 직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손의 위치를 살짝 들어 올려준다는 각오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가방을 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방의 형태는 지금 보시면 거의 땅과 수직 각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등이랑 딱 붙어서 가방을 매줄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가방의 밑면 부분이 엉덩이와 닿고 가방의 윗면 부분은 등에서 좀 떨어뜨려서 그려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한 인체의 모습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잘 들죠? 옆 얼굴 그리기나 옆 몸체 그리기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을 해주고 많은 참고 자료들을 보면서 계속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인체의 여러 가지 각도를 그려보고 다양한 포즈를 그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그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방향이 이 포즈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머릿속에 새기고 개인작과 핀아트 같은 일러스트를 그릴 때 독자의 시선을 더 잘 이끌 수 있는 자연스러운 포즈를 연구해서 예쁘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더 다양한 포즈들에 대한 내용은 오카즈 선생님이 이어서 잘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수강생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